정보 검색 시스템은 평가 방법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100개 입력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어, 뭐 95개가 잘 됐고 5개가 틀리고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뭐 GDO를 입력했으면 이 적합 문서를 검색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 뭐 국민대를 검색했다고 하자. 적합 문서가 100개라고 하자. 그래서 그 100개만 딱 검색해 주면 좋을 텐데 100개 중에서 90개는 검색해 줬고 10개는 검색을 못했어. 그럼 10개가 검색돼야 될 텐데. 그런데 또 이제 검색했을 때 이 100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한 150개를 검색했어. 뭐 이렇게 이제 그 50개가 만약 90개가 적합 문서고 150개 중에서 60개가 잘못 검색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검색 시스템을 평가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검색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검색 시스템의 정확도, 이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검색 시스템이 있다고 치자. 뭐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어쨌든 두 개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시스템이 더 성능이 좋으냐라는 그 평가의 방식의 문제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리콜 프리시전을 사용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F 메저로 한 가지 수치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정보 검색하고 유사한 분야로 기계 번역이라든지 문서 요약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블루, 루지라는 이런 평가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정보 검색 관련된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어,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트레이닝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제 평가 중심이니까 그 테스트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A, B 두 개의 검색 엔진이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GDO를 뭐 100개가 아니라 1000개, 뭐 10,000개를 준비를 해서 그 1000개 또는 10,000개 GDO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검색 정확도가 높은지를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그 GDO, 테스트용 GDO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정보 검색 시스템, 검색 엔진 플러스 기계 번역, 문서 요약 등에 대한 그 시스템 평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성능 평가할 때 뭐 고려 사항들도 있긴 하죠. 뭐 일괄 처리로 할 거냐, 대화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자, 먼저 리콜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는 evaluation metric이라고도 하죠. 평가 지표.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적합 문헌 개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 검색했을 때 적합 문헌 개수가 정답 개수가 100개라고 하자. 100개 중에서 몇 개를 검색했느냐? 뭐 90개를 검색했다. 그러면 리콜은 90%, 0.9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콜이라는 평가 지표고요. 자, 두 번째는 정확률인데 원래 정답 개수가 100개인데 어떤 A라는 검색 엔진이 100개만 검색한 게 아니라 150개를 검색했어. 자, 150개를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90개가 정답이었어. 그럼 150분의 90이 그걸 이제 정확률이라고 해요. 즉, 재현율은 전체 정답 개수 100 중에서 몇 개를 검색을 해줬느냐. 근데 이제 노이즈가 껴 있겠지만 그 부분 무시하고 전체 정답 개수 중에서 몇 개를 검색했느냐. 이게 이제 재현율이고요. 정확률은 어떤 검색 엔진이 100개를 검색했을 때 그 100개 중에 몇 개가 맞을 확률인가라는 게 정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검색 엔진의 정확률이 80%, 0.8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평균적으로 100개를 검색하면 그 중에 80개만 정답이고 20개는 노이즈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색 엔진은 항상 재현율과 정확률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재현율로만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재현율이 100%인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워요. 왜? 뭐 국민대로 검색했을 때 이 문서 전체를 다 그냥 검색해줘. 문서 전체에 그 1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검색 엔진은 의미가 없죠. 전체 문서가 50만 개인데 50만 개를 그냥 다 보여줘. 그렇게 해서 100%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현율과 더불어서 정확률 두 가지 수치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정확률, 재현율, recall precision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답 집합이 있는데 그 정답 집합 중에서 주황색 연관문헌 집합 이게 정답 집합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검색해준 개수, 검색 결과 집합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정답이 100개였는데 100개 중에서 이 엔진이 90개만 정답이었어. 10개는 아니야. 이 90개, 100분의 90이 리콜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은 여기 요게 100개라면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정답인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리 Q에 대해서 연관문헌 집합은 정답 집합이라고 했었죠. 정답 집합이 10개라고 하자. 그 Q에 대해서 10개를 이제 문서 번호를 써서 3번, 5번, 9번, 123번 이 10개가 이제 정답이야. 근데 이제 지리 Q에 대해서 검색 엔진이 검색을 했는데 랭킹을 했더니 뭐 이런 1, 2, 3등 순서로 들어갔어. 3개만 검색해줬어. 그러면 3개를 검색해줬는데 셋 중에서 2개가 정답이고 하나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10분의 2가 재현율이 되겠죠. 정확률은 이 검색한 3개 중에서 2개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3분의 2, 0.672 되겠네요. 만약 두 번째 다른 쿼리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다른 쿼리는 아니네요. 다른 검색 엔진을 검색을 했더니 이 검색 엔진은 2, 4, 6개를 검색을 해줬어. 이 6개 중에서 3개만 정답이야.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의 리콜은 10개 중에서 10분의 3이 리콜이 될 거고요. 정확률은 6개 중에서 6분의 3, 0.5가 정확률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검색 엔진하고 2번 검색 엔진 어떤 게 더 좋은 검색 엔진일까요? 뭐 정확률은 1번이 더 높고요. 재현율은 2번이 더 높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번 엔진이 더 좋은지 2번 엔진이 좋은지 평가하기가 좀 난해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확률, 재현율 두 개의 수치를 하나의 수치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1번이 더 좋은지 2번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재현율, 정확률을 두 개의 값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정확률도 있고 뭐 R 프리시전이라는 방법도 있고 정원 히스토그램, F 메저 이 중에서 F 메저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평균 정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된 연관 문헌 중에서 평균적으로 얼마의 정확률을 가지느냐 그런 얘기고요. R 프리시전은 검색 엔진들한테 요구를 해요. 너희들이 검색할 때 10개만 검색을 해.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3개만 검색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개수를 제한을 해서 그 정해진 개수 안에 몇 개가 정답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러면 이제 수치가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몇 개를 검색해라라고 이렇게 제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각 쿼리마다 달라요. 1번 쿼리에 대해서는 10개만 검색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번 쿼리에 대해서는 3개만 검색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 엔진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 거죠. 정확률 히스토그램은 이제 이게 리콜하고 프리시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으냐 시각적으로
그런 방법이고요. 뭐 요약 테이블 통계치도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F매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F매저는 그 조합평균 방법을 사용을 해요. 조합평균은 뭐냐면 두 개의 값, 아까 recall precision을 뭐 R하고 P라고 표현을 한다면 두 개의 값을 일단 이렇게 평균 낼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산술평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합평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recall precision 값이 두 개니까 그냥 두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2로만 나눠줘도 한 개의 값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조합평균을 사용을 하는데요. 조합평균은 R분의 1 더하기 P분의 1 분의 2. 물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P 플러스 R분의 2PR. 이런 방법으로 한 개의 수치값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산술평균과 조합평균의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은 두 개의 값이 리컬 필선 값이 둘 다 0.5, 0.5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산술 평균은 뭐 더해서 2로 나누니까 0.5겠죠. 근데 어떤 다른 시스템은 0.1, 0.9인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산술 평균으로 하게 되면 0.1 더하기 0.9면 1이고 또 나누면 0.5잖아요. 그럼 0.5, 0.5나 0.1, 0.9나 산술 평균으로 하게 되면 동일하게 0.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검색 엔진의 성능을 평가할 때 무엇을 더 중요시하나요? 0.5, 0.5 이렇게 재현율 정확률이 비슷한 경우가 더 좋을까요? 0.1, 0.9가 더 좋을까요? 0.5, 0.5를 더 선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적으면 더 높은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두 개의 값의 차이가 크면 0.1, 0.9처럼 값이 크면 그러면 조금 더 작은 값으로 안 좋은 값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조합평균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1번 시스템 둘 다 0.5, 0.5인 경우 F매저는 0.5예요. 근데 0.1, 0.9인 경우에 조합평균 값은 0.5보다 더 낮은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 평가할 때 recall, precision을 구한 다음에 한 개의 수치로 만들 때 F매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검색 엔진에 따라서 recall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precision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recall에 더 가중치를 줄지 precision에 가중치를 줄지 그런 이 조합평균의 recall precision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뭐 이건 이제 E매저라고도 하는데 조금 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는 recall precision을 동일한 가중치를 준 거죠.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서 P 플러스 R분의 2PR로 했었는데 달라진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베타 제곱 플러스 1 여기 베타 제곱으로 했어요. 즉 이 베타 제곱이 1일 때 방금 전에 이제 두 개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했을 때 문제고요. 이제 리콜던 여기서 베타를 B라고 써놨네요. 베타 값을 1보다 더 큰 경우에는 정확률을 더 강조시키는 거고요. 이 베타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현율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타 값을 조절해서 재현율을 더 중요시할 건지 정확률을 중요시할 건지에 따라서 이 하나의 수치로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recall precision F매저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평가 척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자 기반의 이런 척도들, 뭐 커버 유진이 적용이니 뭐 신문, 새로운 문서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상대 재현율, 뭐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음, 다음은 이 우리 긍정, 부정, 분류기 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분류기인 경우에는 이게 또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긍정 문서는 긍정으로 해주고 분류를 해주고 부정 문서는 부정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 문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많이 출연을 하고 부정 문서는 적게 출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스팸 메일 필터링이에요. 여러분들 이메일 받을 때 요즘은 스팸 메일이 자동으로 필터링 되죠. 이게 이제 분류의 문제인데 그런 분류의 문제인 경우에는 만약 내가 꼭 받아야 될 이메일이 있는데 100개가 있어. 100개 중에 하나라도 필터링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신 100개가 아니라 필터링 성능이 좀 약해서 100개는 다 해주고 스팸인 경우도 뭐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긍정인 것, non 스팸인 경우에는 하나라도 이 스팸 처리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을 긍정으로 판단을 해주고 부정을 부정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것들을 따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평가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런 평가 지표가 이제 주로 의학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뭐 신혼부부가 애를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임신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경우,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경우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암이 아닌데 암으로 평가한 경우, 암인데 암이 아닌 걸로 평가한 경우, 이렇게 매우 크리티컬한 일들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그 스팸 메일하고 같은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false positive,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형태로 판단을 해요. 여기서 이제 false 앞부분이 오류예요. positive는 긍정인데 오류로 된 경우 그런 에러를 타입 1 에러라고 하고 또 부정인데 암이 아닌데 false 잘못 판단한 경우 이런 경우를 타입 2 에러라고 하죠. 네, 이런 평가 지표도 있다는 거죠. 이게 분류기에 대한 평가 지표였고요. 다음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문서 요약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블루라는 평가 지표가 있고요. 루즈라는 평가 지표가 있어요. 블루라는 평가 지표는 기계 번역에서 기계 번역 시스템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건데요. 번역 결과는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또 이제 정답 문장이 있겠죠. 올바로 번역된 거. 올바로 번역된 정답 문장의 단어 개수 중에서 기계 번역기가 이 일치한 단어 개수로 평가하는 방식이 블루라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유니그램 워드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바이그램 워드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블루라는 그 평가 방식은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I ate a lunch 했을 때 블루라는 방식은 그 단어 순서를 무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단어 순서를 무시하지 않게끔 하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은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블루를 기반으로 해서 루즈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정교한 평가 지표로 발전한 거죠. 이 루즈라는 방식은 뭐 사실상 블루를 서브셋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평가 지표인데요. 그런 평가 지표는 문서 요약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정보 검색 관련된 분야, 검색 엔진, 또 분류기, 문서 분류, 그다음에 기계 번역, 문서 요약에서 각각의 이 시스템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데 recall precision F measure, 그다음에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방법, 그다음에 블루 로지라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